자,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요. 또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해 보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 고고쇼에서 확실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가 새롭게 공개된 날이죠. 이번 주에는 조영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또 1위 하셔서 오늘 고고쇼에 첫 출연하게 되셨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지 잠깐 예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나 시장을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시장이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걱정이 먼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뭐 하냐면 사고 나서 이 종목 괜찮아요? 아니면은 지금 시장 괜찮나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지금은. 미리 선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타이밍,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종목을 타이밍을 잡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또 매니저님이 많은 비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지가 궁금한데 어떤 포인트 좀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뭐 일본과의 문제가 좀 생겼고 하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 IT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 부분 IT를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수익률이 괜찮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플러스 나온 것도 있고 네. 보합권에 있고 근데 대부분 IT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모하기 때문에 빠른 변모하는 시장 속에서 대응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확한 비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1위 매니저님은 어떻게 이 시장과 종목 좀 선택하고 집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 시장 분석한 이후에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하고 업종도 선택을 하고 주식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상승장에 하는 트레이딩이 있고요. 횡보장에 하는 트레이딩이 있고 하락장에 하는 트레이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를 매매할 때 방법이 있고 코스닥을 매매할 때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다 틀리냐면 매수하는 주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틀려지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이란 부분을 배우긴 배우시는데 예를 들어서 개별주 기법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맞겠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중소형주, 대형주 다 트레이딩 방법이 틀려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론만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을 이해를 해야 거기에 맞는 트레이딩 기법을 여러 개가 있어요. 트레이딩 기법이 하나가 아니라 그거를 꺼내올 수가 있는데 미리 꺼내가지고 거기다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상하게 좋은 종목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시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일단 제가 모든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인 매도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무조건 나온다.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 나오는 거 가지고 왜 나오지가 아니고 당연히 매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처럼 기간까지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갑자기 6월 말부터 기관들 매도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왜 많냐 그러면은 환매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매가 많아졌는데 이 지난주 그다음에 6월 중순에 매도 나오는 규모랑 상당히 틀려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시가총액 상위,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라 그러면 바이오거든요. 네. 바이오라든지 CJ ENM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타겟이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관 매도로 바뀌었어요.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보다 중형주 쪽으로 포진을 많이 돼 있습니다. 소형주가 아닌 중형주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는 중형주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중형주 매매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 나올 부분이 이번 주는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면 자, 최근에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약해졌어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지금 빨리빨리 바뀌어요. 근데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느 순간에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빠진 종목들 보시면요.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종목별로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한 6%에서 8%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 최종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손절하고 기관들이 손절한 거에다가 개인들까지 신용 물량이 털어져야지 그 다음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신용으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종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흙 속의 진주를 찾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흙 속의 진주를 찾았는데 시장과 맞지 않으면 진주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계속해서 이거는 빛을 발할 거야, 빛을 발할 거야 라고 가져가 봐야 시장에서는 금을 원하고 다른 보석을 원하는데 이 진주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종목에 대한 고집도 꺾어야 된다.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에. 내 종목 저평가됐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잘 입어도요. 유행 따라서 어떤 때는 지난번에는 찢어진 바지 입고 갔는데 작년에는 이거 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행에 맞으면 옷 잘 입는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식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빛을 발하고 어떤 때는 빛을 못 발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유망주 선택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럼 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이 타이밍 잡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시장 얘기를 원래는 제가 시장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 업종 분석하는데 할애를 많이 두는데 일단 중간은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 종목을 찾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 중에서도 사실 수익 내는 사람 대부분은 대주주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사실 3%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논리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 시장에서 좋다고 할 때 너무 불이 나면 못 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다라고 할 때 너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납니다. 좋은 종목을 잡아도 안 나요.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기술적인 분석에서 일반적인 매수 타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인 매매예요. 이 확인 매매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5일선 올라탔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매매 기법은 일반적인 강세 시장에서 N자형 패턴인데 N자형 패턴이 하락폭이 작고 횡보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조정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상승을 할 때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밀려버리거든요. 대부분 제가 종목 여러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 이 종목 좋냐 안 좋냐 매수가를 물어보면은 종목은 괜찮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저 위에 하늘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하늘에 있느냐? 확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저는 항상 5일선 하단에서 지금은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은 더더욱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 자,
지금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원래는 장 초반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밍으로 따지면은 자 오늘 시장이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났죠. 내일 아침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종목을 팔아버려요. 손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물음표는 지금 생각을 할 게 아니라요. 이전에 분석을 이미 다 끝내놨어야 돼요. 이 종목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을 하고 계셔야지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질 때 매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데 나중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종가상에서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부분 종목들 요즘에 주도주로 가는 5G라든지 비메모리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여기에서 잡는다. 이게 제가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요. 저는 단가가 훨씬 낮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반적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인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샀잖아요. 저는 여기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매도를 고민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서 수익률이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잘 사면 이날 당일날 저점에서 잘 사면 그 다음날 5%, 8% 수익이 이미 보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날 조금 올라가면 거의 10%까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때 팔아야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10% 정도 수익을 안고 적어도 7, 8% 수익을 안고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쳐도 어떻게 되느냐? 본전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계좌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에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종목도 손실이 벌써 많이 나 있는 거예요. 5% 이상, 많게는 하루 이틀 내려가는데 10% 이상 막 손실이 나 있으니까 네.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선택의 기회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깨지면 팔아라고 하지만 깨지면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 돈이 손실이 났으니까.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싸게 사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손실 보존을 해놓고 그리고 이익을 냈을 때 내가 팔 수 있는 거지. 손실 나는 종목 맨날 팔으라 그러면 저도 못 팔아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잘 쓰는 건 뭐냐면은 꼭 깨지고 나서 투매가 나올 때 투매 나오는 거는요 하다 보면 잘 보여요. 금방 잘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느냐? 종목을 갖고 물려 있으니까 빠질 때 겁이 나는 거고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하면서 계속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네. 자, 이 종목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날 한 번 음봉 나오고 두 번째 날에 똑같아요.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결국은 장중에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 종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가에 결국은 플러스가 소폭 나거든요. 네. 예. 지금 보시면 그 다음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을 내일도 그렇고 몇 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유리 매니저님만의 맞춤형 매수 시점 잡는 노하우 알아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